요즘 주변에서 한인 사장님들이 I9 양식 점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혹시 I9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한인 사장님들이 I9 양식 점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I9 양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거든요. I9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많은 또 이민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호사가 아니지만 굉장히 이민 양식이라든지 이민 절차에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특히 I9이라는 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고용주는 그걸 임플로이어라고 하죠. 모든 고용주는 직원을 들일 때 반드시 그 직원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I9이라는 폼은 그러한 절차를 하면서 작성해야 될 하나의 이민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I9은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예, I9은 굉장히 심플한 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신분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베리피케이션 확인하는 절차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포메이션들을 인플로이 섹션에 잘 적어서 사인을 받으면 되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마 이런 법이 있는가 하는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스미디어에 보면은 뭐 IS 요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I9 폼을 뭐 점검을 하는데 아예 이게 모르는 분들이 실제 많아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회사를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간에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모든 임플로이어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이민 양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원의 신분이 시민권자여도 이 I9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뭐 시민권자만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뭐 EAD라는 노동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I9 폼에 보면 두 번째 장에 실제적으로 어느 캐러고리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 시민권자, 그다음에 뭐 영주권자가 되겠고요. 뭐 망명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뭐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다 가능하고요. 뭐 다카 분들도 EAD 카드 갖고 계신 분들 많고요. 그다음 TPS라든지 임시 체류 신분을 허가 받은 분들도 노동 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비자 홀더들, 뭐 예를 들면 H1B는 당연히 H1B라든지 또는 주재원은 주재원 비자로서 또는 종교인은 종교 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배우자도 어떤 경우에는 그 비자의 그 혜택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E2의 배우자라든지 뭐 H1B의 그러니까 L1의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그 노동카드 양식을 보내서 승인이 되면은 플라스틱 카드를 받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로이어는 반드시 뭐 시민권자만 뽑을 수가 없죠. 당연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들을 I9 폼에 있는 그런 걸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고용 과정에서 만약에 그 직원이 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자격을 증명을 못할 경우에는 고용을 하지 말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I9을 작성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 간단한 서류라고 하셨는데 꼭 변호사님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네. 그리고 이 서류는 작성한 후에 뭐 이민국으로 보내야 되는 건지 이 두 네네.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만은 뭐 다른 이제 뭐 영주권 서류라든지 비자 신청서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에 하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작성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넣으면서 실제 이분이 갖고 온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민 변호사가 아닌 이상 이분들이 갖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생소한 서류죠. 뭐 예를 들면은 시민권이라든지 뭐 미국 여권이라든지 영주권이 아니고 다른 걸 갖고 왔을 경우에 실제 이것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다큐멘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사업체에서 이제 이민 변호사님을 연락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I-9 그 작성 프로세스를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실제 모르는 경우에는 어떤 그런 다큐멘트를 보내서 한번 리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정말 몰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문서라면 제가 오늘이라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작성을 안 했을 경우 제가 지금 직원이 있는데 네.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행정부부터 굉장히 이거를 이제 캠페인 형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내셔널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한인 업체에도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다른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사업체로 가가지고 이런 I-9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언론에서 이게 부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눈에 보이게 이제 이거를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이제 그 작성을 해서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민법상의 모든 고용주가 해야 될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실제 이민국 요원이 와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평소에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민국 요원이 불시에 찾아왔을 때에 기존에 해놓은 것을 제출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출을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작성이 안 된 상태로 네. 이민국 단속 요원이 왔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저는 어떤 네. 피해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이민국에 오는 경위를 좀 살펴보면은 뭐 랜덤하게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좀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다든지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서류 미비자가 많이 사실은 이제 종사하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농장이라든지 또는 뭐 하역하는 곳, 부두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많이 하고요. 호텔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서류 미비자를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좀 타겟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내셔널리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국 직원이 와서 이걸 준다 그러면은 실제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기존에 안 해놨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줄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I-9 법에 의해서 벌금도 이제 부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면서도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이제 서류 미비자를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I-9 작성 업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어떤 그런 좀 가혹한 그런 처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 고용하실 때 자격을 반드시 심사를 하고 I-9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비치를 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이제 그 이민국요원이 왔을 때에 그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이런 정보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체에 이민국 요원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걸 잘 확인을 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작성을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이민국 단속 요원이 와서 서류를 요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줘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민국 요원이 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전화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많은 거로 일단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와서 이제 이민국이
이제 고용주라든지 아니면 매니저를 부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Notice of Inspection이라는 그 종이를 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페이지가 되는데요. 뭐 우리 회사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뭐 언제까지 I9과 그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페이롤 다큐멘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회사 설립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주라고 이렇게 서류를 주고 가겠죠. 네, 그게 소위 말하는 문서 명령입니다. 스피나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3일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바로 무시해 와가지고 바로 내놔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3일을 이제 주는 거를 웨이브를 하는 폼을 작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잘 안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뭘 사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니저라든지 그 업주께서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하고 사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우리가 그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뭐 포기한다는 서명에 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일에 안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자마자 바로 줘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아무 때나 사인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웨이브에 사인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3일을 줍니다. 그리고 3일이 혹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대리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뭐 한 30명 직원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만약에 왔는데 3일이면은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I9 폼이라든지 또 페이롤 기록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갑자기 이렇게 줄 수 없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대표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7일 또는 14일에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족한 서류를 막 챙겨서 그냥 막 주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 또는 14일을 연장하는 그 어떤 그런 요청 이메일을 이제 스페셜 에이전트한테 보내서 허락을 받으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벌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사장으로서 제가 맞습니다. 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만약에 문서 작성이 안 돼 있을 경우 아니면 서류 미비자를 제가 몰랐는데 고용하고 있었다던가 네. 이런 경우에는 약 얼마 정도 벌금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벌금 규정이 사실 굉장히 가혹합니다. 특히 한인분들이 사실 이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9을 작성하신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큰 대기업, 미국의 대기업들도 사실은 이거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몇 밀리언씩 이렇게 실제 벌금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벌금은 작게는 300불부터 몇천 불까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5명을 만약에 이제 고용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신분이 없으세요. 물론 뭐 페이로를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서류 하나당 이제 그렇게 벌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30명이다 또는 50명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벌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이민국에서 볼 때 많은 서류 미비자를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라는 것은 이제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정적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고용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민국 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민사적인 벌금보다는 오히려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아시고 좀 대처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겁이 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러면 벌금이 정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저도 오늘 당장 가서 I9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신분을 잘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서류 미비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네네. 바로 그날 당일 그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맞습니다. 당장 대체 인원이 없는데 네네.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네, 참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제 우리가 이런 법들을 몰랐기 때문에 I9을 작성하신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민국 요원이 와가지고 이제 노리스 오브 인스펙션을 보냈을 때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를 다 I-9 폼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분도 확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1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5명이 신분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판정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바로 파이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I-9을 그 노티스 오브 인스펙션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I-9을 작성하다 보니까 신분이 없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직원들이 신분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물론 지금 뭐 식당이라든지 또는 그 좀 이렇게 신분이 없는 분들을 이제 고용하는 그 한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5명이 신분이 없는데 이분들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체를 당분간에 쳐봐야 될 그런 아주 굉장히 극한의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내사를 해가지고 신분이 없다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를 하는 게 I-9 법에 맞는 거죠.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민법 말고 노동법상의 어떤 차별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파일을 하게 되면 다 같이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 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파일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민 변호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노동법 변호사님의 자문도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좀 받는 게 굉장히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요. 요즘에 사실 제 주변의 다른 사장님들도 다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 뉴욕에서도 뭐 맨하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한인 사장님들 중에 점검을 받고 피해를 네.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정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신분이 없는 분들을 고용하는 비율이 많은 뭐 하스피탈리티 보통 그 업종이 좀 그렇습니다. 호텔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또 그런 것이 있고요. 뭐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대리한 거 보면은 뭐 작게는 5명 고용하는 고용주부터 뭐 30명 또는 그 이상 되는 고용주까지 다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뭐 5명 또는 10명 이상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타겟 대상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I-9이 한 번도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은 신분이 있는 분인데 뭐 반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9을 최대한도로 이제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1년 전에 고용을 했는데 이제 그 이민국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뭐 1년 전으로 백데이트를 해 가지고 어떤 I-9을 만든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I-9 법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사를 해서 신분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I-9을 오늘자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민국에다가 이제 그걸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게 손을 쓸 수 없는 게 I-9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벌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 것을 악용했을 경우에는 형사법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뭐 치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이게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도 하는 것이 뭐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 정도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I-9 폼도 작성을 하고 법도 한 번씩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민국이 왔을 때에 좀 대처하는 어떤 좀 사후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I-9 폼을 작성 안 했다든지 아니면 했기는 했는데 뭐 서류적으로 좀 이렇게 에러가 있다든지 또는 뭐 사인 안 받았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상호하는 벌금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벌금을 받으면은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대표가 좀 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9 폼을 뭐 다 주든지 아니면은 또는 하나도 못 줄 경우에 보통은 notice of fine이 나옵니다. 이게 파인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30일 동안 어떻게 보면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급 기관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잘해가지고 사실은 어필할 수 있는 뭐 좀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인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내고를 잘해서 최대한도로 이제 그 금액을 줄여서 내고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충분히 I-9 법을 잘 숙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 고용할 때는 반드시 I-9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비치를 해서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I-9 감사에 또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 10만 불 이상 벌금을 맞은 업체들에 계속적으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감사를 당한 데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요번에 그냥 어떻게 벌금 좀 내고 뭐 다시 또 뭐 다 고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또 재감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벌금만 내고 이제 해결이 됐는데 또 한 1년 있다가 와보니까는 똑같은 사람들을 I-9 없이 또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이민국에서 벌금은 벌금대로 이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아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또 생각이 네. 났는데 I-9 양식은 어디서 찾을 수 네. 있는지 변호사님한테 가야 되는지 그렇죠. 제가 그걸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 이민하다 보면은 뭐 어떤 좀 사기꾼들이 뭐 이민국에서 뭐 양식을 다운받는데 뭐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가끔 나오잖아요. 네, 모든 이민 양식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할 때 I-9이라고 치면은 이민국 웹사이트로 이제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나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보통 3장짜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I-9 폼인데 첫 번째는 인플로이어하고 그다음 인플로이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 장은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양식은 뭐냐면은 EAD 카드 같은 경우는 뭐 2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만기가 되고 다시 이제 갱신을 하고 올 경우에는 그 세 번째 장에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리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이제 I-9 폼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I-9이라는 것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다운받아 가지고 본인이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9 Central이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안에 I-9 Central이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Employer Handbook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I-9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고 싶다 그러면 I-9 Central이라고 구글에 치보시면은 그 Employment Handbook에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기본적으로 좀 숙달을 하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첨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작은 업체든지 아니면은 좀 큰 업체든지 간에 이 I-9 폼이 현재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당분간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I-9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분들을 어렵지만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HR에서 I-9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점검하고 법을 잘 이렇게 준수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업체는 아직 이민국 요원이 안 왔습니다만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분들의 방문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 분이 이 사람들을 응대를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니저급 이상 되는 분들 있죠. 이사님이라든지 뭐 대표님이라든지 부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가급적이면 변호사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뭐 상담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I9 법을 잘 지켜야 되는지를 충분히 배워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네. 많은 사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다고 네.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 추후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